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주제는 지구 위협 소행성으로부터의 대비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은 Asteroid is Coming 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오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것은 물론 가상의 그런 상상도입니다. 이런 일은 사실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 위협 소행성으로부터의 대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가운데 별로 표시된 것은 태양이고 그 다음에 동심원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의 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 근처에 지구의 심벌은 이제 가운데 하단 쪽에 있는 동그라미에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지구인데요. 지구 근처에는 빨간 점으로 근지구 소행성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약 2만여 개가 발견된 그런 소행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수십만 개가 발견된 소행성 대 소행성들이 있지요. 지구 위협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구 공간 근처에서 지구의 궤도와 교차하거나 혹은 지구에 떨어졌을 때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140m 이상의 소행성들을 말합니다. 바로 작년 4월달 기준으로 2만 개가 돌파를 했고 지난 8월 17일 기준으로는 한 2만 3천 개 정도의 지구 근처에는 지구의 위협을 가질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소행성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는 한 크기 1.5km 정도에 해당하는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사건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뉴스에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지구 주변에는 언제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소행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15년부터 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이러한 우주로부터의 위험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도 이처럼 지구를 스쳐갔던 그 소행성에 대해서 지구와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공룡들이 소행성이나 해성들의 충돌에 의해서 멸종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많은 관측 데이터와 또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달이나 지구 곳곳에는 이와 같은 소행성이나 해성의 충돌로 인한 충돌구, 크레이터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013년 2월 14일까지는 이와 같은 지구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치부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2013년 2월 14일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그 다음날 2013년 2월 15일에 러시아 첼리아빈스크 지역에 떨어졌던 그런 큰 소행성에 대한 충돌 사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름 한 17m 정도 되는 소행성이 떨어져서 한 1,700여 명 정도가 다치고 또한 건물 7천여 채가 유리창에 파손되고 일부 무너지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은 처음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얀 구름띠가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으시는 것처럼 아주 큰 충격파로 인한 그런 진동과 충격 에너지가 전달되어 굉장히 많은 건물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바로 호수에 생긴 그 구멍이 마지막 소행성의 파편인 운석이 호수에 떨어져서 생긴 구멍이고요. 왼쪽 하단에 바로
건물이 일부 무너진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1600여 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유리창의 파편에 맞아서 상처를 입거나 골절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에 생긴 이 러시아 첼야빈스크 지역의 소행성 낙하 사건으로 인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또한 국제적인 소행성 위협 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러시아 첼야빈스크 사건은 러시아처럼 굉장히 큰 면적을 가진 국가에서는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히 거의 1년 뒤인 2014년 3월 달에 진주 지역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이었던 3월 9일 밤에 저녁 8시 경이었는데요. 곳곳에서 육안 혹은 블랙박스 카메라를 대시보드 카메라 등을 통해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런 유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였고, 그 다음 날인 3월 10일 경남 진주 지역의 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운석이 발견되고 그 뒤로 총 중량 한 30kg의 운석이 모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러한 소행성이나 유성체에 의한 추락이 발생하게 될 경우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지난 2014년 진주 운석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부에서도 자연우주 물체에 대한 그런 인식과 위험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고 있는 유성체 그리고 유성, 운석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별똥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성인데요. 밤하늘의 먼지나 작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지구 대기권과의 마찰로 인해서 밝게 빛나는 현상을 유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좀 크기가 큰 그러한 유성체들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미처 다 타지 못하고 땅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남은 것을 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운석과 유성이 되기 이전에, 대기권 진입 전에 천체를 유성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보게 된 그런 캡처한 영상인데요. 스카이 다이빙을 하다가 다른 친구를 찍어주는 영상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유성일까요? 운석일까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지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소행성과 유성체들이 언제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궤도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발견된 그러한 천체들에 대해서는요. 나사에서는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을 처음 발견하자마자 바로 그 궤도 계산에 들어가고, 그 궤도를 향후 100년까지 예상을 해서 지구와 충돌 위협이 있는지를 다 계산해서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센츄리라고 하는 소행성 충돌 위협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8월 현재 기준으로 제가 지금까지 발견된 근지구 소행성의 충돌 확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위에 있는 2010 RF12라고 하는 소행성 같은 경우는 이 충돌 확률이 4.7%로 약간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충돌하는 시기가 2095년 그리고 해서 2119년, 지금부터 거의 100년 후에 일이긴 합니다. 그 100년 동안은 사실은 지구와의 섭동이라던가 소행성들이 받을 그런 태양빛에 의한 궤도 변화 등등에 의해서 궤도가 더 정밀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니까 안심하셔도 되겠고요. 그것들보다 낮은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0.1%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그런 23,000여 개의 근지구 소행성은 향후 100년 동안 떨어질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거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또 다른 사실 하나는 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아주 작은 천체들은 지구와 계속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바깥에 나가서 굉장히 어두운 곳에 가서 하늘을 보다 보면은 우연히 보게 되는 별똥별 등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요. 하지만 그것들 중에서 크기가 큰 소행성 같은 경우는 충돌하고 남은 잔해가 운석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지난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도 사실은 17m나 되는 크기였지만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구와 충돌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1988년도부터 지난 8월까지 지구에 떨어진 유성체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그 센츄리라고 하는 그 근지구 천체 연구센터 웹페이지에 바로 이 유성체의 분포도 준실시간으로 항상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어느 지역에 특정 경도나 특정 위도 혹은 대륙이나 바다의 어떤 집중적인 분포 없이 골고루 지구는 지금도 소행성, 아주 작은 크기의 유성체 등에 대해서는 충돌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운데 우측 상단의 러시아 지역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2013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 첼라빈스크 유성체 폭발 사건의 그러한 에너지 규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13년 2월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연우주물체, 소행성이나 유성체, 해성과 같은 그런 위협으로부터의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요. 소행성, 지구에 충돌할 그런 위협이 되는 소행성을 발견을 했을 때 우측 하단쯤에 보이는 I1 International Asteroid Warning Network 국제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모든 관측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후속 관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same 페이지 스페이스 미션 플래닝 어드바이저리 그룹을 통해서 혹시라도 해당하는 소행성의 크기가 굉장히 커서 인류 전체의 위험이 될 때 그 소행성을 어떻게 궤도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를 통해서 잘 소행성 위협에 대해서 대비가 준비되고 있으니 염려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